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182페이지입니다. 7번 봅니다. 자,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과 수익을 묻습니다. 26회 때 기출문제죠. 자, 옳은 것 찾아봅니다. 기업은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항상 요구는 작아야 되겠죠. 커야 틀렸죠? 작아야 됩니다. X. 2번. 평균 분산 원리가 나오는 순간 평균 분산은 뭐라고 했죠? 위험과 수익 어느 한쪽이 동일할 때.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이죠. 자, 이 원리 따르자면 자, A와 B 투자의 수익이 똑같아. A와 B 수익이 똑같아요. 이때 A 안보다 B가요. B 투자안이 표준 편차, 즉 위험이 더 크다면 B가 위험이 더 크면요.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당연히 A를 선택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 2번 옳은 지문. 3번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 회피죠. 위험 회피. 회피할수록 자, 두 번째 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묻습니다. 기울기는 자, 완만해진다. 요 그림 아실 거예요. 그림. 얘가 효율적 전선이고요. 얘가 무차별 곡선입니다. 얘도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무차별 곡선 A가 있고요. B가 있대. 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접점이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 A의 경우는요. 요 접점이 이렇게 되겠네요. B는 접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A는요, 수익도 작고 위험도 작습니다. B는요,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큽니다. 그러면 B는요,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이죠. 다른 말로 위험 선호형. 위험도 높고 수익도 크고 A는 이제 낮은 수익과 낮은 위험이다. 얘는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죠. 얘가 바로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요, A를 말해요. 저 수익과 저 위험, 얘를 추구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기울기를 보게 되면요. 자, A는 이 접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A는 기울기가 가파르죠. 급격하다. B는요. 완만하다. 따라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보수적이면 가파르고 공격적이면 완만하다. 위험 회피형이면 가파라지고 위험 선형이면요. 공격적이니까 완만해집니다.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3번 지문이죠.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집니까?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진다. 완만 틀렸죠? 가파라집니다. X. 4번요.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죠. 그러면 마이너스 틀렸지. 정 플러스죠. 정의 상관관계죠. 정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부 틀렸습니다. X. 자, 5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킨다. 10번 볼까요? 얘가 커지면 당연히 얘도 커지겠지. 따라서 무위험률의 상승은요. 요소를 하락해내고 상승시키는 일이다. 틀렸습니다. X. 정답 2번입니다. 9번.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27의 기초문제. 옳은 것은 1번 요구 수익률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 수익률이다. 최대가 틀렸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틀렸습니다. X. 2번요.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볼까요? 세전 현금 수지를 나누기 지분 투자액이죠. 지분 투자로 나누자. 예. 이 공식은요, 총 투자 수익률이 아니고 바로 지분 배당률이죠. 지분 배당률입니다. 따라서 총 투자 수익률 틀렸고 지분 배당률의 설명입니다. X.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작으면, 기대 수익이 작으면요, 투자를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기각하죠. 기각. X. 4번요. 현금 수지를 묻습니다. 순영업 소득의 계산 과정에서 계산할 때 재산세는 차감한다. 순영업 소득 구할 적에 영업 경비를 빼야 되겠죠. 경비 항목을 묻습니다.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차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세는 나중에 소득세 구할 적에는 당연히 해당 안 되겠죠. 차감하지 않는다. 그대로 맞습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가 다른 말로 불량부채죠. 불량부채. 공실과 불량부채. 불량부채는요,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죠. 영업경비에 포함 안 되는 거 공부소감 안겠습니다. 공부소감. 따라서 공실과 불량부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하여 틀렸죠. X.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10번요.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 자산 비중과 경제상발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 구하시오. 단 확률은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60%. 표가 나옵니다. 10번 문제 표가 요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공식 아시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가중평균의 합으로고요. 이 문제는 자주 풀어보시고요. 특히 계산 특강 자료, 기술수익 계산 문제 한 3문제 볼 거예요. 자꾸 풀어보세요. 왜? 원래 얘가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A급을 따라서 특 A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는 딱 대비했다가, 대비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왔다는 순간 빨리 풀어야 됩니다. 꼭 득점을 하자. 그래서 10번 문제는요, 표가 나왔는데 단서 괄호에서 호황 40%, 불황 60%다. 호황이 40%, 0.4. 불황이 60%, 0.6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률 전체를 다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개별 자산입니다. 부터 구해볼까요? 첫 번째 상가부터 구하죠. 오피스텔 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구하죠.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니까 확률 나왔죠. 확률. 그 다음에 상가에 얘가 뭐지?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가부터 구하자. 확률 0.4 곱하기 수익률 20%. 다음에 불황일 때 확률 0.6 수익률 10%입니다. 그러면 상가의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다음에 오피스텔은요, 그대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 곱해주면 돼요. 확률 0.4 수익률 25%. 불황일 때 확률 0.6 수익률 10% 맞죠? 10%.
세 번째 아파트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0.4 곱하기 수익률 10%. 불황일 때 확률 0.6 곱하기 수익률 8%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요. 얘가 14%가 나오고, 두 번째 오피스텔은 16%죠. 다음에 아파트는요 8.8%입니다. 각각의 개별 수익률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 전체 자산의 기대 수익입니다. 전체 자산. 그럼 이제는 자, 이 전체를 고락했으니까 전체에서 상가는 20%, 오피스텔이 30%, 아파트가 50%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20%죠. 곱하기 20%. 오피스가 30%죠. 다음에 아파트가 50%. 각각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2.8%가 나오고, 얘가 4.8%가 나오고, 얘가요 4.4%. 이걸 다 합한 것이 전체 기대 수익입니다.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2%입니까? 12%. 합하니까 전체가 12%. 정답 2번 됩니다. 2번. 자, 그래서 먼저 개별 기대 수익을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각각 비중을 구하게 되면 전체가 나오는데요. 얘가 숙달이 되면 숙달. 이제 익숙해지면요. 이때는요. 합쳐가지고, 예. 한꺼번에 넣을 수 있거든. 합쳐가지고. 합쳐서 어떻게 구하면요. 이거 개별 수익률이죠. 그죠? 개별 수익률.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비중이 몇 프로? 20%. 0.2. 되시겠죠? 얘는요, 합쳐가지고 비중이 몇 프로가 되지? 30%. 얘는 비중이 합쳐서 몇 프로가 된다? 50%. 그럼 바로 2.8, 4.8, 4.4 바로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로 풀지 후자로 풀지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강조하지만 9월달, 10월달 따로 특강이나 또 이제 예상 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 풀이할 적에 여러분 이제 풀 거예요. 풀 때마다 강조합니다. 원래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또 저는 압니다. 이 표를 자꾸 풀다 보면 익숙해졌거든. 예. 얘는 안 쓸게요. 자, 왼쪽 표는 오른쪽 표는 비교됩니까? 가로줄을 자산비가 빠졌네. 여기다가 이제 자산비가 빠졌네요. 자산비 일단 자산비가 들어갔다 칩시다.
이거 하나 빠졌네, 그죠? 이 말은 뭐냐? 가로줄을 세로로 넣고, 세로줄을 가로로 넣었잖아요. 여기 딱 넣어줬더니, 이때부터 막 띠용 하도 못 풀어요. 요것만 풀 줄 알지? 예. 예. 또, 싹 바꿔놨더니, 이때부터 손도 못 대. 그런 분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중요합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이것만 잘 풀었는데 이제 가로 세로 바꿔서 물었더니 손도 못 대. 예. 그분은요 영어 문제만 풀 줄 알았지 응용할 줄 몰랐대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물으나 약간 바꿔서 물으나 패턴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하지 말입니다. 예. 11번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얘는요 작년에 나왔네. 자, 최근 패턴은 계속 위험 수익 물으면서 박스에 4개 집어넣는 걸 많이 묻고 있잖아. 박스 문제로. 옳은 걸 찾아볼까요? 기업은 표준 편차가 위험이지. 예.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 틀렸죠? X. 이 말은 지금 쉽죠? 니은번. 위험 회피형인 투자자는 변이계수가 작은 쪽을서는 변이계수는 작을수록 유리하죠.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O. 디귿번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심화는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지. 없으면 체계적이죠. 빗자를 빼야 되겠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X. 리얼번요. 투자자가 대상 불호산을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서 현금하지 못했다. 얘가 뭐죠? 요즘. 요즘요 매물 천지입니다. 상가 이거 토지부터 해가지고 막 매물 막 쏟아집니다. 현금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팔아줘. 급매. 그도 안 팔려요. 얘가 바로 유동성 위험이죠. O입니다. 옳은 것은요 니은번과 리얼번이죠. 정답 니은번과 리얼번. 정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상문제 넘어가요. 예상문제 196페이지. 문제 4번이요. 자, 4번은요 기대 수익률 지분 수익률 관학계산 문제인데 일단 요거 돌리시고 공식. 표를 보게 되면요 A도 구하고 B도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함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도문제 풀었잖아. 그대로 뭐 딱딱딱딱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예, 반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도 과거에 숫자만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패스합니다. 여러분이 자 복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있죠. 6번 문제요.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은요, 이 문제 푼다고 시간 많이 걸렸을 거야. 일단은요, 이렇게 하세요. X 하세요. 오늘 이후로 보지 말래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문제는 좋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푸는 만큼 도움은 돼요. 도움됩니다. 만약 내가 원래 학교론 시험을 쳤을 때 점수를 9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 문제 꼭 풀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요 풀지 말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면 도움은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안 풀어도 합격은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갖고 너무 시간 뺏기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건너뛰시고. 그지 이제 시간 낭비 좋지만은요. 일단 뭐 여러분들은 학교는 T점만 맞으면 감지 듣지 아니에요? 학교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목표라면 이 문제 풀지 말자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X 하시고 더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X 한 거예요. 문제가 나빠서 X가 아니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습 안 해도 합격이 제한 없다는 문제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투자의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 맞습니다.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3단계를 거친다. 맞네요. 그러나 투기는요, 운영 과정이 없잖아요.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킨다. 맞죠?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효과는 커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 질문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동일한 투자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내부 순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마 이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어려워요. 그러면 굳이 이 문제까지 내가 알아야 됩니까? 물론 3번 질문은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되어서. 그러나 이 질문은요, 출전이 선 문제집이 있어요. 저한테는 지도교수입니다. 출전 여러 번 들어갔거든요. 그 지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출전이 선 책에서 옮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실도 되겠지만은요, 상당히 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3번 포인트가 뭐죠? 복수의 내부 수익률. 복수의 내부 수익률. 이 말이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3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참고로 요약집 74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74페이지. 폈습니까? 자, 74페이지 보게 되면 맨 위에 걸어서 한번 순형가법과 내부수법 비교 표 나와 있죠. 표를 보게 되면요, 왼쪽은 순형가법, 오른쪽은 내부수익률법. 자, 이미 우리가 5월달 과정에서 공부를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칸,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수익률보다 선호되고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그 이유가요, 단어 세 가지. 할인율과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 순형가법은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다음에 순형가법은요, 부의 극대화나 가치가산 원리가 둘 다 O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내부수익률법은요,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 둘 다 X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서요. 자, 일단 문제집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입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을 많이 쓰고 얘를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얘가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자, 그 이유가 하나, 둘, 셋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할인율. 순형가법은요, 할인율은 오로지 뭘 쓴다? 바로 요구수익률입니다. 내부수익률법은 제목 그대로 내부수익률입니다. 얘는요, 자주 나와요. 바꿔서 물어요. 내부수익률법은 할인율로 요소를 쓴다.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항상 잘 나오니까 바뀐다는 속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 부의 극대화 가치가산 원리가 나오는데 얘는 설명 안 합니다. 왜? 다음 주 할 거니까. 그러면 중간에 요약집은 없지만은요, 여기다가 참고로 복수의 수익률입니다. 복수의 수익률. 얘가 뭐냐? 순형가법은 오로지 한 개만 써요.
요것을 한 개만 씁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게 되면요, 항상 할인율은 10%다. 이가 바로 요승률이거든요. 언제나 한 개밖에 없어. 수능가법은. 수능가법은 언제나 요것을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개만 씁니다. 복수 여러 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개. 그러나 내부 수일법은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복수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복수. 여기서 이제 복수 여러 개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 지문이 지금 문제 지문에서 좀 전에 확인했습니다. 이때 복수의 순위이 뭘 말하느냐? 예. 첫 번째, 전통적 투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가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 그러면 전통적 사업이 뭡니까? 이는요, 기간 초에 자금이 한 번에 유입됩니다. 기간 초에 자금이 한 번에 유입이 된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투자 사업입니다. 반면에 비전통적인 사업은요, 기간 초가 아니고 기간 중에 자금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자, 어느 부지, 아파트 부지예요. 여기다 아파트 상계동을 개발하겠대. 그러면 이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자금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업을 착공하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넉 달 뒤에 자금이 한 2년 동안 완공할 때가 계속 자금이 준공, 이렇게 자금이 계속 투입될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때 개발 비용, 건축비, 비용은요, 100%가 한 시점에서 한 번에 들어갑니까?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갑니까?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착공할 때, 기간 초에 착공할 때 자금이 한 방에, 100% 한 방에, 여기서 한 방에 다 들어가면 얘가 바로 전통적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 어떤 건물 짓더라도 5개월 걸려, 6개월 걸려. 전부 다 뭐지? 공사의 진수도에 따라서 기생별로 공사비가 빠져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코 착공해서 한 방에 들어간다? 없습니다. 이제 이거 기간 초에 한 방에 들어간다?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잘 없어. 그러나 비전통의 사업은요, 기간 중에 공기별로 계속 자금이 그때마다 여러 번 투입이 됩니다. 얘가 뭐죠? 비전통적인 사업입니다. 결론, 현실은요, 전통이 많아요, 비전통이 많아요? 얘가 많습니다. 얘가 상식 현실입니다. 만약 전통적 사업은 기간치 한 방에 들어가니까 이럴 때는요, 내보수는요, 한 개만 쓰면 돼요. 한 번에 들어가니까 한 개만 쓰는 거예요. 반면에 기간 중에 자금이 여러 번 들어가잖아요. 여러 번. 이때 내부 수료법은요, 여러 번 들어갈 때마다 내부 수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니까 이럴 때 뭘 쓴다. 이럴 때 여러 개의 내부 수율입니다. 복수의 내부 수율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러 번 들어갈 적에 내부 수율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업은 두 가지가 있다. 전통 사업과 비전통인데요. 한 방에 들어가 전통적 사업입니다. 기간 중에 여러 번 들어가 비전통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수의 내부 수율은요, 전통일 때입니까? 비전통일 때입니까?
비전동사 삽입할 때 이때 여러 개의 내보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문 볼까요? 지문. 자, 다시 문제지. 198페이지.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내부 승인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 이때 경우가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경우. 그래서 비전통적인 사업일 때는 복수의 내부술이 쓸 때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칠판 보시면서요. 출전이 쓰신 문제집 보게 되면 지문을 여기까지 묻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투하사업일 때 복수의 내부술이 쓰인다. X. 이런 수준까지 출전에 선 문제집은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수준이 엄청 높아요. 자, 복수의 내부 승인을 하게 되면 자, 얘는 한 개만 쓰니까 간단하지. 얘는 여러 개 쓰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안 쓰고 얘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 지문. 자기 자본이 똑같다면 용자를 이용하는 것이 용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분산 효과를 누린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유리하잖아요. 5입니다. 6번요. 5번.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를 나타내는 포트를 모두 연결한 것은 효율적 전선 맞습니다. 이것은요. 우하향이 아니죠. 칠판 보게 되면 요거 오상량. 효율적 전선은 오상량. 오상량입니다. 틀린 답 5번요. 자, 예상 문제 여기까지 계속 봐야 되겠네. 8번. 8번부터가 이제 위험과 수익이죠. 위험과 수익이다. 8번. 자, 투자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1번. 민감도 분석이란 일반적으로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수능가 변동이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다. 맞죠? 큰 하면 맞는 말이죠. 작은 하면 틀리고요. 큰 투자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에 지렛됩니까? 정에 지렛됩니까? 정에 지렛대. 바로 정답 2번 틀었습니다. 3번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 또는 외부 수익을 한다. 단어 맞죠? 이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 지문. 위험의 처리 방법 중에서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죠. 얘가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죠. 따라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투자의 장점으로는 재래대여가 맞습니다. 절세효가 맞죠. 구매력 보호기능, 인플레이션 보호기능 맞죠. 소유공지 맞습니다. 소득의 연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처음 보시죠? 희한하죠? 처음 보죠? 이것도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출전의 선 문제에서 또 가져온 거야. 출전의 선 문제에서. 출전들이 지문 잘 만들어냅니다. 책이 없는 것들요. 그럼 소득 연기가 뭐냐? 소득 연기. 소득 연기는요. 어느 책에 봐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요. 예를 문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손을 삽니다. 투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죠? 농사 짓겠다는 말이죠. 과손 사업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과손을 매입해가지고 과손 농사를 짓겠다면 과손의 목적은요. 현재 바로 수익이 안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농사 지면 1년 걸리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수익이 발생 안 해. 맞죠? 네.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빌어주고 계속 정성을 들였더니 1년 뒤에 과실이 열리겠지.
이때 이제 수학에서 이제 수익이 생깁니다. 언제? 1년 뒤에. 바로 소득의 연기. 1년 뒤로 연기해서 수익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투자의 장점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입니다. 자, 틀린 답은 2번 틀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문제 풀다가 단어가 생소하네. 제가 그렇게 IQ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출전에 서식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책이 없는 점을 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자, 다음 문제 10번. 투자에 위험이 된 내용이다. 금융적 위험에 속하는 것은 위험하게 되면 사금법인유 5가지죠. 지금부터 사금법인유 중에서 뭘 찾아라? 금융적 위험을 찾아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 보기 전에요. 금융적 위험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자, 은행에 빌렸습니다. 빌린 건 좋아. 빌려서 원리금을 안 갚는 거잖아. 원리금 안 갚는 게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 높은 이자 때문에 원리금 갚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가 뭐지? 채무불이행. 원리금 못 갚아요. 이런 문장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1번 봅니다.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시장의 이주를 변화시킨대.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얘가 바로 금융정책입니다. 그럼 얘는요, 바로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이죠. 사금, 법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이다. 정책적으로 이자를 올린대요. 법적 위험입니다. 2번요. 부동산 세제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시킨다. 법을 바꾸니까 뭐지? 법적 위험. 1번, 2번 둘 다 법적 위험입니다. 3번요. 인플레가 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지? 인플레 위험이겠네. 인플레 위험.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자, 두 번째 줄,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이자보다 변동이자를 대출한다. 먼저 은행은 그렇게 하겠네요. 바로 인플레 위험입니다. 해당 안 되고. 4번요. 부채가 많을수록 원금이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파산 위험도 커진다. 정답이네. 4번이 금융적 위험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5번요. 자, 15번 표로 보시면서 똑같죠? 숫자만 바꿔놨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안 풀어요. 예.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하시고요. 풀진 않겠습니다. 이미 패턴 연습했고요. 다음 페이지 16번. 자, 투자의 요구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구수를 나왔으니까 잠시 요거 칠판에 메모되어 있죠. 요구수익률 이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활증률 플러스 한 개 더 추가해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위험이 반영된 최선의 수익률, 이 바로 요구수익률. 요때 위험은 꼭 기억합니다. 모든 위험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르치죠. 체계적 위험만 가르칩니다.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자, 플러스 앞에 이 부호 플러스는요,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얘는요, 위험 증가입니까? 위험 감소입니까? 예. 플러스는 뭐지? 위험 증가. 위험 증가. 그런데 세상에 위험 증가만 있을까요? 반대반은 뭡니까? 위험 감소. 위험 감소 요인이 있게 되면 뭡니까? 거꾸로 마이너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위험은요, 플러스가 뭐냐, 마이너스가 뭐냐 이겁니다. 플러스는 위험 증가예요. 거꾸로 마이너스는요, 위험 감소예요. 인플레도 위험 증가잖아,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 분리시키는 입장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험 증가입니다. 인플레 반대가 뭡니까? 디플레이션. 만약 디플레면요 빼야 됩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어요? 사고를 이것만 보지 말고 확장했어요. 예. 요거 반대가 뭐지? 마이너스거든. 인플레는 플러스고 디플레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감가상각률이다. 내가 2%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가상각 뭡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는 거잖아. 그럼 위험 증가입니까? 위험 감소입니까? 위험 증가잖아요. 이런 게 주어지면 책에 없더라도 뭐지? 증가 플러스입니다. 인플레는 플러스고요. 인플레 반대가 디플레니까 디플레이션율 하면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또는 예상 성장률. 얘가 만약에 뭐 한 1%가 제시된다. 이거는 위험이 아니잖아요. 위험 반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위험 감소니까 뭐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요거 수가 되면 항상 위험은 플러스인데 위험 증가는 플러스인데 생각을 조금 더 반대로 해서 마이너스는 위험 감소로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문제 지문 봅니다. 1번. 자, 옳은 것은 1번 요구수익률이란 투자에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가 대상 프로젝트 자금을 투자기에서 충족할 최소한의 수익률 맞죠? 이는 투자의 기회비용 맞습니다. 내부 수익률 틀렸지? 외부 수익률. 내부 틀렸고요. 외부 수익률이죠. X. 2번요.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무위험률은요. 개별 부설 위험과는 관계가 있다가 아니고 없어요. 없습니다. 개별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요즘 금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원료값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무위험률이죠. 그죠? 무위험률. 자, 은행의 시간이 됐거죠. 은행의 금리. 그러니까 적금 이율, 국채 수익률이다. 이런 것들은요. 모든 흐름에서 누구나 고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틀렸죠? X. 3번. 위험 할증률은 부분 시장 또는 개별 분홍세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부분 시장이나 개별 투자마다도 위험 할증률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고요. 4번요. 요순율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위험 할증률이 반영이 된다. 아니죠. 이때 위험률은 뭐만? 체계적 위험만 반영이 되겠다. 비체계적 빼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에는요. 할증률에는 체계적 위험만을 가리키지 비체계적 위험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틀렸고요. 5번요. 무위험률 5%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5%. 비체계적 3%, 체계적 4%. 그러면 체계적만 반영하지. 체계적이 몇 프로입니까? 4%예요. 4%. 요거 4%. 다음에 임대 등의 수입 증가에 따른 예상 성장률 2%. 예상 성장률은 위험 감소예요. 뭐지? 마이너스 2%. 건물의 상각률 1%. 상각률은요. 위험 증가죠. 상각률은 위험 증가다. 다 나왔네요. 그러면 이거 암산 얼마입니까? 5, 4, 1, 12죠. 여기서 2 빼면 되겠네. 8%죠. 9% 틀렸고요. 요수는 9%가 아니고 8%. 8%입니다. X. 옳은 것은 정답 3번. 18번. 위험과 수익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하락한다.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맞죠? 옵니다. 2번. 자,
변이 개수. 공식 들어봅니다. 자, 변이 개수. 얘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변은 똥이죠. 위험이다. 변이 개수. 수는 수익입니다. 요 문장이죠. 따라서 변이 개수는 단위당 수익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 그대로 맞습니다.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맞죠? 옵니다. 3번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 투자자는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적이라 한다. 그대로 지금 맞죠? 옵니다. 4번요. 위험 조정 할인이 가장 바람직하죠. 다른 말로 요구순위입니다. 을 사용하는 경우는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을 적용한다. 그대로 맞죠? 낮은 하면 틀리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옵니다. 5번. 위험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파악하는 방법은 흡수율 분석이라고 한다. 흡수율 분석이 아니고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이죠. 정답 5번 틀렸고요. 5번은 참고로 과거에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정답 5번 틀렸습니다. 19번. 투자 분석에서 투자를 결정하면서 옳은 것은 투자 결정. 1번. 요구가 작고 기대가 크다. 요구가 작으면 투자한다. 맞죠? 바로 정답 1번. 2번요. 요구가 크고 기대가 작네. 얘는 부호가 바뀌었죠? 틀렸고. 3번하고 4번은요, 뭐죠? 실현수익. 실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가랍니다. 3번, 실현자 캔슬. 4번도 실현 들어갔죠? 무조건 아웃입니다. 5번요. 시장 가치가 커야 돼요? 투자 가치가 커야 됩니까? 투자 가치가 커야 되겠죠. 부동산 바뀌었죠. 옳은 것은 정답 1번. 20번요. 투자 가치 구하시오. 계산 문제. 체크 안 됐죠. 투자 가치에는요. 작년에는 풀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풀어요. 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쯤 기다리면 그쯤 되면 나올 거예요. 일단 올해는 무시합니다. 얘는 재탕 안 나옵니다. 패스. 23번. 위험과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겼습니다. 투자의 위험은 투자 행태의 변화로 인한 포트폴리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험은요. 포트폴리오 위험은 없습니다. 있다는 거 없다. 왜 없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 투자의 위험은 안겠다. 5가지 뭐? 사금법인유. 포가 있어요? 없어? 포가 없잖아. 없습니다. 사금법인유 5가지요. 포트폴리오는 그 자체가 분산 투자로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없다. X. 2번요. 시장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 맞습니다. 계속해서 위험에 대한 대가로 할증률이 가산된 내부수익 제발 보고요. 위험 할증률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요거 수익률이죠. 따라서 위험 할증률이 가산된 내부가 아니고 요거 수익률. 내부 들었습니다. 요거 수익률이죠. X. 3번. 합리적인 투자자란 기대수익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똑같으면요. 위험이 적은 안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이다. 맞네요. 이 같은 테러는 위험 중립형이 아니고 위험 혐오형. 위험 혐오형. 다른 말로 위험 회평이죠. 그래서 위험 중립 들었습니다.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평입니다. 틀렸고. 4번요. 요구수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위험이 높을수록 얘가 뭐지? 상향 조정. 그만큼 수익도 높아지겠다. 그래서 자,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수율을 높인다. 상향 조정 맞습니다. 자, 정답 4번인데요. 이때 조심하세요. 상향 조정이지 하향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수율은요. 위험할수록 상향 조정이지 하향이 아니에요. 상향 조정.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두 개의 투자 안에 기대치는 같다 하면 수익은 같다는 말이죠. 근데 표준 편차가 다른데 표준 편차가 큰 쪽이 위험이 작다가 아니고 위험이 크다는 걸 말하죠. 정답 4번입니다. 24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 옳은 것 찾아볼까요? 기억번. 요거 수익은 위험과 비례관계. 수익과 위험 비례관계 맞네요. 계속해서 위험이 높을수록 가치는 하락하죠. 반비례.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하락합니다. X. 니은번.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뿐만 아니라 위험할증도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맞죠? 이때 여기서 위험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 변하지만 개별 투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얘도 변한다. 그죠? 둘 다 변한다. 시장에 따라서도 변하지만은 개별사마다 위험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개별사마다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한다. 변합니다. X. D급번. 평균 분산 모형에서 투자안 A와 B가 존재할 때 A의 수익이 B보다 크대요. 자, A가 수익이 커요. A가 수익이 큰데 표준 편차 위험은요. B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A를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합니까? 동리는 뭐지? 수익이 큰 A를 선택하죠. B가 틀렸죠? 이때는 A를 선호한다. 해서 자, B가 틀렸죠? A를 선호합니다. X. 다음에 리얼번.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비체제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다. 자,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관계죠. 위험은 항상 뭐라고 했죠?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죠. 빛을 빼야 되겠네요. X. 들었습니다. 미연번. 체계적 위험이란 시장에 힘에 의해서 된 위험으로서 맞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으니까 모든 보상량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맞습니다. 다음 문장.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은 얘는 다른 말로 개별 상황이죠. 개별 상황은 다른 말로 위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개별 보상의 특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개별 특성은요 같은 말로 위치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얘는 개별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도 맞는 말입니다. O행입니다. 옳은 것은요 미연번 한 개만 옳은 질문입니다. 정답 한 개. 정답 1번. 25번요. 위험의 전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위험 전가에 속하지 않는 것.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전가니까 먼저 1번. 임대차 계약 맞다고 했죠. 계약 시 인플레만큼 임대를 올린다. 위험 전가 맞잖아요. 2번요. 인플레이션 발생할 때 대출사 입장에서 고정금리로 변동이자를 취한다. 변동이자만큼 금리를 올리잖아요. 올리는 만큼 차입자에게 인플레임을 전가시켰잖아요. 전가 맞습니다. 3번. 화재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회사의 위험을 전가시켰죠. 전가 맞습니다. 4번요. 이자를 스왑을 시킨다. 고정에서 변동으로, 변동에서 고정으로 이자를 교환이죠. 이것도 위험 전가 맞습니다. 5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제외시켜서는요, 이렇게 제외하는 것은 전가는 아니에요. 전가는 뭐죠? 위험 회피. 위험 회피죠. 위험을 피하는 거죠. 위험 회피 방법입니다. 위험 회피. 틀린다?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 문제도 모두 끝났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포트폴리오부터 화폐 시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